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 주제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란 학습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43쪽에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수업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주민들의 항의. 두 번째, 지역 주민 회의 모습. 세 번째, 대화와 토론을 해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먼저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주민동의 없는 쓰레기 매립장 설립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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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등굣길에 지역 주민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봤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시청에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야. 네, 동영상 잘 보았나요? 교과서 43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가 현실에서도 존재할까요? 네,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와 관련된 뉴스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한번 이 뉴스 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오창읍 주민 100여 명이 청주시청을 찾아 후기리 소각장 신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시의 소각장 인허가 절차 진행과 관련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규탄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버스 세대를 타고 온 오창읍 주민들이 시청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6번째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청주시의 소각장 불허 방침을 공식화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집회 당일 지역에는 초등학교가 개교하고 오창에만 학생이 2만 명이 넘는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소각장이 들어서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환경을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저희도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많아서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이렇게 많은 주민분들하고 같이 더 이상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회 참석자들은 시가 소각장 신설과 관련해 주민 편에 서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또 ESG 청원이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을 추진하면서 부품 살포 의혹을 받고 있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집회 중에는 대책위 대표 5명이 시 환경관리본부장과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시가 소각장 신설을 어떻게 막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통합할 때는 그런 큰 꿈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100만 원, 150만을 키워서 중부의 핵심 도시로 육성한다는 그런 취지로 통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정책을 써야지. 그렇게 추진해놓고 쓰레기장이나 건조장이나 갖다 놓으면 누가 와서 살렸어요? 그러면 그게 다 먼저 번에 했던 건 다 거짓말밖에 안 됩니다. 사실적으로. 시는 청주에 소각장이 많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시민의 건강권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주민 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있다면 막겠다고 전했습니다.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청주에 너무 많이 지금 집중돼서 포화 상태다. 저희들도 그 차원에서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듯이 하여간 저희들이 주민들 하여간 건강이 최우선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여간 다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앞으로 북이면 증평군과 연대해 소각시설 반대를 이어가고 소각시설 신증설에 찬성하거나 소극적인 정신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ESG 청원은 하루 처리 용량 282톤과 500톤 규모 폐기물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이에 금강유역 환경청은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현재 5km 이내 평가 대상 지역 범위를 확장하라는 환경 영향평가 본안의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C 뉴스 유성훈입니다. 네, 동영상 잘 보았나요? 지역 주민들이 자기네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이러한 반대나 시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역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끙끙 앓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동의 없이 쓰레기 매립장 혹은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네, 주민들이 원성이 자자하겠죠. 그리고 주민들이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에는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건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주민회의를 열어야 되겠죠. 교과서 44쪽에는 소영인의 지역 주민들이 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영인의 지역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민회의가 열렸다. 주민회의에는 주민대표와 시장, 시청 공무원, 시의회 의원이 참석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논의했다. 이와 관련된 동영상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쓰레기 매립장 건설과 관련해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반대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되면 냄새가 심하게 나고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쓰레기 매립장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우리 지역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이 우려됩니다. 쓰레기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첨단 시설을 갖추면 냄새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 지역에 부족한 시설이 많았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 것과 함께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면 어떨까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매립장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건설과 함께 공원을 만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동영상 잘 보았나요? 사실 이런 주민회의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주민회의를 하고 서로 의견을 좁혀 나가는 과정이 이루어지겠죠. 결국 대화와 토론으로서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그 다음에 타협할 것은 타협을 해서 하나의 결정으로 최종 결정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냄새가 심하게 나고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지역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시장이나 시의원, 시청 공무원들은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번의 주민회의 끝에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면서 그와 더불어 공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시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44쪽에 나와 있습니다. 소영인의 주민회의에서 대표자들은 대화와 토론을 거쳐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따라서 대화와 토론 그리고 양보와 타협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청주에서도 이와 같은 환경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이 공존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청주 휴암동에 있는 푸르미 환경공원이 되겠는데요. 이 푸르미 환경공원에는 쓰레기 이런 소각장과 더불어 수영장 그리고 배드민턴장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산책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서 44쪽에 나와 있듯이 쓰레기 매립장 혹은 소각장과 더불어 환경공원을 만드는 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이번에는 교과서 4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5쪽에는 하지만 소영인의 지역이 사례와 같이 언제나 대화와 토론을 거쳐 양보와 타협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양보와 타협이 어려우면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다수결의 원칙이란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다수의 의견을 채택하는 방법이다.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동그라미와 밑줄을 긋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다수의 횡포와 중우정치가 이뤄질 수 있다. 여기서 중우정치는 이성, 즉 합리적인 것보다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여 좌우되는 어리석은 대중들의 정치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다수의 의견이 옳거나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교과서 45쪽에 보면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하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 선거로 대표 결정, 그리고 학급회의로 안건 결정을 할 때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봤듯이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할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수결을 사용하기 전에 대화와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수의 횡포와 중우정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 45쪽에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한 사례를 더 찾아보고 적어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사회 수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활용하기 전에는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다음 사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